네, 기업의 흥망성쇠, 기업의 생존을 이끄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업과 사람을 이끄는 생생한 기업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기업 생생 스토리.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주 동안 CEO 스토리라는 코너명으로 하다가 내부에서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기업 생생 스토리로 안착을 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확장된 영역이죠. 네. 아니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업 생생 스토리로 저희가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시간에 진짜 생생한 이야기들 많이 기대하면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삼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명실상부한 한국의 최대 기업이고 뭐 자본 총액, 뭐 재계 서열, 시가총액 등 모든 영역에서 1위인 기업이고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그룹인데 뭐 그 창업에 대한 이야기, 이 스토리는 이제 잠시 후에 차차 하기로 하고요. 먼저 최근에 삼성의 소식들을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삼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역시 전자제품입니다. 뭐 TV나 스마트폰. 근데 삼성이요. 폴더블 신제품을 오늘 공개한다고 합니다. 저녁 8시에. 이거 업계에서 매우 관심이 높은 소식이죠? 네. 좀 이례적이죠. 원래 9월 달에 했는데 8월 달에 하는 그 좀 더 땡겨서 7월 달에 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이 요즘 스마트폰 시장이 어떠냐면요. 점점 더 판매량이 줄어요. 네. 판매량이 지금 2분기 통계만 봐도 5% 감소했어요. 그래요. 스마트폰이 벌써 나온 지가 한 14년쯤 됐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주는데, 근데 이상한 현상은 고급 제품,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폰이라 그러는데 한 70만 원 이상짜리, 600불 이상짜리 폰만 판매량이 증가하고, 비싼 것만. 비싼 건 판매량이 증가하고, 또 그 영역에서 요게 그 프리미엄 폰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15%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매출액은 55%예요. 상당한 거죠. 상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수익도 당연히 많이 나겠죠. 그런데 불행한 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이 이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마켓 셰어가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애플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는 애플이 가장 강자긴 하네요. 그래서 삼성이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 폴더블 폰 대세화 전략이라는 거죠. 폴더블 폰 하면 근데 삼성이 원조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이 이제 그걸 내놔서 폴더블 폰을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이 꺼져가는 프리미엄 폰 시장, 줄어가는 프리미엄 폰 시장을 좀 더 장악해보자라는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애플이 보통 9월달에 지금 애플 아이폰 15가 나오는 되는데 그것도 빨리 한 달 더 빨리 내놓고. 또 그런 그리고 이 폴더블 폰이 또 경쟁자도 따라붙었어요. 중국 화이라든지 뭐 따라붙어서 이 폴더블 폰 그렇지만 폴더블 폰 시장의 약 70% 이상을 삼성이 갖고 있으니 좀 더 시기를 앞당겨서 이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뭔가 입지를 차지해보자라는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폴더블 폰이 삼성에서 가장 먼저 만든 그래서 뭐 어디 기사를 찾아보면 우리는 폴더블 종주국이다 이런 표현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뭐 중국 업체들이나 따라오고 뭐 구글도 뭐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을 9월에 이제 신제품을 발표를 하는군요. 근데 그보다 한 달 정도 앞서서 지금 삼성이 발표를 하는 거네요. 네. 그것도 뭐 전략적으로 전략적이죠. 발표 시기를 잡은 거네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비싼 것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고급화된 폰을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지는 거고 이제 그쪽에서 조금 더 특화해 보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만든 거군요. 원래 S 시리즈로 프리미엄 폰 시장에 원래 진입을 했었죠. 네. 그렇지만 그게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된 거고 그렇다면 전략을 좀 바꿔서 폴더블 폰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해보자. 이런 전략을 읽히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폴더블 폰하고 이번에 삼성이 내놓을 오늘 밤에 저녁 때 새로운 신제품이랑 뭐 어떤 게 다르다고 해요? 뭐 이런저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지금 폴더블처럼 쓰진 않는데 쓰는 분 보면 접힌 상태에서 왜 겉면에 디스플레이가 조그맣게 나오죠. 네. 그거를 좀 크기를 디스플레이를 2배 이상 크게. 크게 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뭐 방수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힌지 부분이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네. 힌지라 그러는데 거기가 주름지는 게 좀 사람들이 싫어하나 봐요. 맞죠. 보통 이제 저도 폴더블 폰은 쓰지는 않지만 이제 폴더블 폰 쓰는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자주 쓰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선이 생기면서 네. 이게 주름이 잡히더라고요. 그거 주름을 좀 최소화시킨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그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바뀌었으면 사실은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개선이 개선된 되는 거죠. 걸로 네. 보여요. 이게, 네. 이게 접다 보면 당연히 주름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개선했으면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어떤 제품이 발표될지 기대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삼성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발표한다. 그럼 글로벌 이런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주목하면서 관심 있게 보겠죠. 당연하죠. 네. 삼성의 어떤 위치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내 위치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아, 세계 시장에서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옛날에 삼성하고 애플하고 그 특허 분쟁이 붙은 적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분쟁 이후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삼성이 특허는 지긴 했지만 하나 얻은 건 있다. 네.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스마트폰은 애플과 삼성밖에 없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일종의 블랙 마케팅이 완성한 거죠. 그 정도로 삼성의 은폐 행사는 애플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계적 글로벌 입지를 구축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폴더블 폰에서만큼은 삼성이 내가 세계 시장을 뭐 점령하겠다 좀 이런 좀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졌고요. 또 하나는 삼성 SDI의 소식입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하고요. 미국 현지에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하고는 두 번째 아마 MOU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 4조가 투자된다는데요. 네, 더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미국의 공장을 지금 그 두 곳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3곳 이상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다 하려면 한 90억 달러, 한 11조 정도 예. 지금 투자 예상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스텔란티스하고 협업하는 건데 스텔란티스가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예, 차에 예, 대해서. 그렇죠. 예. 푸조 알죠? 네, 그리고 피아트, 네. 크라이슬러, 지프, 시트로엔, 다 들어봤던 차인데요. 예, 마세라티 다 들어봤죠? 네. 요거를 다 합친 게 스텔란티스입니다. 그렇군요. 그 예. 대단한 곳이군요.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난 글로벌한 자동차 그러네요. 회사죠. 글로벌 완성차 예, 업체군요. 요즘은 뭐 이 자동차 기업들이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아요. 브랜드만 보면 모 회사를 다 헷갈리는 그 차 이름을 기억하죠. 사실 차 그 이름 회사는 기억하죠. 잘 모르고. 예, 이 글로벌 판매량 5위예요. 그러니까 아, 지난 시간 이제 말했죠. 현대 기아차가 3위를 차지했죠. 한 5위 정도 되는 데다가 미국 공장은 또 따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시장에서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바로 IRA법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으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만 보조금 혜택을 받으니까 맞습니다. 공장을 자꾸 미국에 짓게 되는 짓게 되는 거군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곳. 또 미국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뭐 2026년 3년 후가 되면 신차의 60% 이상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배터리 공장을 하나 지으면 요번에 짓는 게 뭐냐면 한 33기가와트 정도 돼요. 이 기가와트 어떻게 되냐면 전기차 하나에 보통 100킬로와트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요. 네. 그러면 기가와트가 되면 10,000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오. 37기가와트면 37만 대 정도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죠. 삼성 SDI가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그렇죠.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요번에 한 거하고 그 스텔란티스하고 한 게 67기가와트고 그리고 기존의 GM과 또 만들어진 게 한 30기가와트 돼요. 다 합치면 한 97기가와트 되니까 약 100만 대 정도의 전기 자동차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공장을 미국이 짓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삼성이 가장 큰 축을 이야기하라 하면 반도체는 당연히 아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차후에는 배터리가 될 겁니다. 네. 결국은 반도체도 배터리인 거니까요.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삼성의 주력 사업을 뭘로 볼 거냐? 반도체와 2차 전지로 봐야 되고 가전 쪽은
뭐 중국 시장도 있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앞으로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면 삼성이 이제 전체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삼성하면 말씀하셨지만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주력 수출 품목이기도 했고 삼성전자 실적의 효자 노릇을 했던 업종도 사실 반도체였고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사실 삼성도 글로벌 탑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업황이 그동안 안 좋았고 네. 지금도 완전히 다 살아난 것 같지는 않아서 하반기 업황이 좀 나아질까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2분기는 이미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영업이익이 96% 정도 줄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대비. 예, 예.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매출 60조인데 영업이익 6천억이면 1,000원 팔아서 6원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남긴 거라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내일쯤 아마 삼성전자의 실제적인 실적이 발표될 건데 거기에는 이제 부분별로 나오거든요. 네. 가전에서 얼마나 남겼고 그동안은 좀 잠정치로 지금은 이제 통 묶어서 그렇죠. 가전하고 스마트폰하고 다 묶어서 한 건데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외로 선방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상외로 선방. 반도체 부분 생각보다 3조 이상 적정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선방했다. 시장이 지금 괜찮아요. 예. 삼성전자도 지금 예상은 한 3조 원대, 3, 4조 원대 반도체 DS 부분에서만 영업 적자를 내지 않았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좀 보는 게 이게 저점 아닐까? 저점이 아닐까. 이제는 이제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바닥 쳤으니까. 이제 바닥 친 거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보는 견해고 그렇지만 딜레마는 있어요. 삼성전자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반도체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파운드리가 있는데 네. 파운드리에서 TSMC라는 대만에 있는 회사가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까 이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가장 큰 딜레마는 이 메모리 반도체는 너무 이 시황을 탄다는 거죠. 아, 그래요. 사이클을 탄다는 거죠. 잘 될 때는 쫙 올라가다가 쭉 또 적자를 하다가 또 준비했다가 또 잘 될 때 버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사이클이 있군요. 있는데 이 파운드리는 아무래도 그런 구조를 좀 안 가지고 있어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마켓시어가 한 17%, 30% 그러니까 TSMC가 워낙 독보적이고 50% 독보적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사실 큰 숙제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또 많이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아마 전략을 짤 것 같고 어찌 됐건 반도체 하반기 좀 업황은 기대를 좀 해보고 싶고요. 네. 자, 삼성전자의 입지 우리 지금 쭉 말을 했지만 이게 뭐 국내에서도 최고 기업이고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계적인 기업인데요. 그 시작은 과연 어땠을까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언제였던 거죠, 삼성이? 삼성이란 이름을 달고 창업한 건 1938년입니다. 1938년이요. 원래 이병철 회장이 창업주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현대 이야기할 때 정주영 회장은 1947년이었죠. 그렇죠. 흑수저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병철 회장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친이 여기가 이제 경남 의령군 쪽인데 이찬우 부친 이름이 이찬우 씨인데 그 이남 이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병철 창업주가. 당대에 뭐 이찬우 이 부친이 우리가 천석군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천석군이셨습니다. 만석군, 천석군 하는. 예, 천석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신 거죠. 근데 38년에 삼성이란 그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때가 이병철 회장이 나이가 28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2년 전인 36년도에 먼저 사업을 한번 시작해서 실패를 합니다. 26살 때 그 경남 마산에 정미소 사업을 해요. 쌀을 팔아요. 그러니까 쌀을 사들였다가 이제 유통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무역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걸로 꽤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그 남은 돈으로 또 땅을 사들이고 당시에 200만 평 정도를 확보한 대주주가 20대 후반 나이. 이병철 회장이 당시에 원래 좀 사업 수완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37년도에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쌀값이 폭락하고 은행 대출이 중단되고 이러면서 그게 완전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시리에 빠져 있는데 2년 후에 또 이 천석군 아버지가 3만 원을 빌려주십니다. 아버님이 이 3만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하면요. 1만 원의 가치가 쌀 150석이에요. 당시에요. 예.
이 3만 원으로 시작한 게 바로 삼성상해인데 요즘 보수의 메카라고 불리는 대구 네. 서문시장에서 시작합니다. 삼성 상회에서 그러면 삼성 지금의 삼성이 거기서 그렇죠. 출발을 한 거네요. 이 3자의 의미가 뭐냐면 네.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 이런 의미예요. 3자. 큰 것, 강한 많은 것, 강한 것. 많은 것, 강한 것. 그리고 성자는 이제 비성자니까 밝고 높은 걸 따서 이 대구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죠. 소위 무역업을 시작합니다. 무역으로 시작을 예, 했군요. 무역업을 시작하죠.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이제 청과 건어물 뭐 이런 걸 취급하는데 국수를 이렇게 잘 팔았대요. 네. 그래서 뭐 국수로 꽤 많은 돈을 벌고 이 무렵에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는 이 삼성상에서 일한 분 중에 한 분이 전상우 씨라고 전두환 씨의 아버지입니다. 아, 저 어디서 많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라고 네.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삼성상에 품팔이를 해요. 아버지가 빈민가 출신이긴 한데.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명칠 회장의 장남이 이명희 회장이거든요. 네. 근데 CJ그룹의 창업주죠. 이명희 회장이 1931년생인데 전두환 대통령도 31년생입니다. 어릴 때 같이 많이 어울려 다녀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김복동, 정홍 이런 분들이 경북중학교 이명희 동기죠. 그렇게 인연은 되는데. 아, 또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어쨌든 사업은 이렇게 삼성상해로 해방 전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병철 회장이 1938년에 대구에서 세운 삼성 상회가 삼성의 출발이라고 거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그러면 이 삼성그룹의 오너를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게 1987년도니까 네. 꽤 오래 했죠. 아, 1938년부터 1987년까지 까지. 그러면 한 50년 가까이 회장을 하신 거죠. 회장을 하신 네. 거네요. 근데 그 사이에 그렇다면 이병철 회장님도 아드님이 좀 많지 않으세요? 많죠. 그렇죠. 네, 그럼 그 중에서 그 좀 약간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경영 수업이라던가 자녀들을 데리고 좀 그런 것도 가르쳐가면서 후계자를 좀 고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 삼성그룹의 성장사와 이건 인간이 있는데 네. 삼성이 이제 그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 회사다운 회사 법인은 해방 이후에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1948년도에 삼성물산공사라고 종로위가 시작한 게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물산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삼성이 우리가 그 2015년도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이런 거 할 때도 맞습니다. 예. 예, 이 두 회사가 맞아요.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와 삼성제일모직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삼성의 창업과 아주 관련이 깊은 그 지금도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가 이재용 회장이고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최고 꼭대기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렇군요. 시작은 48년도에 시작하는데 이때 같이 시작한 분이 또 재밌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효성그룹의 창업자인 조홍재 씨가. 네, 효성그룹의 예. 또 이름이 그래서 나오네요. 경남 의령에 네. 4명의 부자가 나타나죠. 네, 바로 이병철 회장, 네, LG의 구인의 회장, 그다음에 조홍재 네. 회장. 한 분 누구? 이 세 분이 같은 지산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 지금도 그 초등학교 지금도 있습니까? 네, 와. 부자나무라고 나무도 심겨져 있고요. 아, 그래요? 요즘은 경남에서 1년에 한 번씩 거기에서 뭐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아, 그러겠네요. 예. 와. 그래서 이 효성그룹의 조홍재 회장이 이민철 회장보다 4살이 많아요. 네. 네, 4살이 많은데 동네 형처럼 지내다가 이 삼성물산 서울에 시작 삼성물산을 시작할 때 이제 같이 시작하죠. 아직도 그 효성하고 삼성 사이가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가 안 좋아요? 안 좋죠. 왜냐하면 효성이 이 조홍재 회장이 1962년도에 이제 분리를 해서 나가는데 네. 한국타이어 같은 걸 갖고 네네. 효성물산하고 갖고 나가는데 아직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기록들을 보면 조홍재 회장의 주장은 네.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고 동업이었다. 지분이 꽤 있었다라고 네네. 주장을 하고 있고 이병철 회장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예, 아직까지 뭐 그게 결론이 안 났군요.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의 공동 투자자이고 주주였다라고 주장하는 표정이 있어서 아직도 사이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병철 회장이 1938년에 대구에서 세운 삼성 상회에서 삼성이 시작됐는데 본격 실질적인 출발은 48년도에 물산으로 삼성물산이다라고 시작하죠.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런저런 인연들도 함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정주영 회장의 경영 스타일은 뭔가 새로운 걸 자본 없이도 도전하는 스타일이었다면 그렇죠. 예. 예. 이병철 회장은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반대라면 어떤 스타일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본을 축적합니다. 어. 그러니까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있다가 당시의 트렌드나 산업 트렌드를 보고 기회를 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어. 그래서 정주영 회장과의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그러네요.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저는 굳이 따진다면 네. 네이버의 이해진 회장하고 각각의 김범수 회장 같은. 네. 네. 김범수 회장은 네, 흡수 네. 출신이잖아요. 네. 또 무조건 지르는 스타일이고 이해진 회장은 소위 말하는 금수 출신이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밟아서 올라가는. 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오늘 이 기업 생생 스토리 지난번에도 우리 범현대가 이야기했다가 하루 만에 다 못 끝냈어요. 뭐 네. 오늘도 뭐 이제 끝내긴 글렀습니다. 이제 한 1분 반 남아서 예. 한 25분가량에 끝날 건데 지난번에 범현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가지가 많았던 이야기를 했었어요. 계열사도 많고 네. 삼성도 범삼성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계열사나 이런 것들이. 그것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하죠. 이병철 회장이 이제 IMF 때 사실 본격적으로 개를 분류하는데 네. 우선 그 첫째인 이명희 회장은 제일제당을 네. 가지고 나가서 CJ그룹이 되고 음. 둘째가 갖고 나간 게 지금은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세한그룹이라고 기억나세요? 아, 더 들은 것 같습니다. 세한미디어 이런. 세한미디어 기억납니다. 예. 그쪽을 해서 결국 거기는 사라져 버리고. 아, 그리고 셋째인 이건희 회장. 셋째 이건희 회장이 회장이 셋째군요. 실제 70년도 후반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끌면서 그렇군요.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원래 첫째 딸이 있죠. 네, 한솔그룹 한솔그룹이 첫째 예, 딸이세요. 갖고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막내 딸이 신세계그룹. 신세계 백화점을 들고 나서 신세계그룹이 되는. 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범삼성가라고 다시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범삼성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다가 오늘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삼성가의 이야기 2탄으로 이제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오는 그 경영 체제의 변화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좀 길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20여 분은 좀 짧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했어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